안녕하세요. 이변을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피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피해 관련 학생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에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피해 관련 학생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이런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 많이 설치돼 있어서 이런 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바로 근처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이 일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 그다음에 이제 진단서, 말 그대로 이제 정신과나 아니면은 상해 관련해 가지고 진단서가 나오면 진단서, 그다음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 내역서, 그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가해 관련 학생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으므로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 이런 거를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 폭력 대책심의회 즉 학폭에 참석해서 당시 상황,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에게 내려지길 원하는 조치,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의견서도 준비를 학교에서 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다 해줄 거고 교육지원청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거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본인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참석을 안 하시는, 특히나 피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참석해서 진술하는 게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학생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료로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제 들어보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꼭 참석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가면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위원으로 가면 피해 관련 학생한테 들어보는 내용들도 있고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로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피해 관련 학생이 된 경우 학교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안과 관련된 조사를 하므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피해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게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그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